안녕하세요. 방앗들 수목원입니다. 오늘은 벌목과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싹쓸이 벌목에 대해서 벌목업과 자작나무와 고르쇠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싹쓸이 벌목이라 하면 왠지 나쁘다, 고약하다는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싹쓸이 벌목이라는 말은 벌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 듯 하고요. 업계에서는 모두백이라 하고 삭벌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모두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산이 변하는 형태는 벌목 말고도 산불로 인해서 산이 전소되어서 나무들이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나무에 생길 수 있는 돌발 해충들에 의해서 생기는 나무들의 고사, 대표적으로 제선충 감염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가 있겠고, 그리고 달의 넝쿨, 칡넝쿨에 의해서 덮여져 가다 결국은 나무들이 압사해버린 숲,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존의 나무들이 죽거나 성장이 멈춰버리고 대신 가시덩쿨, 식물들이 산을 점령해가는 숲이 건강하지 않은 곳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와 같은 형태로 산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65%가 임야라고 일부 산간 지방의 비율은 8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림의 비율이 70% 가까이 되지만 산주들 대부분이 산에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산이 도로가 없는 맹지다 보니 벌목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맹지들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라고 있는 잡목들이 질비한 산들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길이 없는 맹지라서 벌목을 하거나 수종을 갱신하는 것 엄두조차 내질 못합니다. 도로가 있거나 벌목 허가가 나는 곳들이 그나마 눈에 보여서 그것이 모든 국토에서 그러한 벌목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벌목을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뉴스나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면 덩달아서 환경단체나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조차도 벌목을 하게 되면 산이 어쩌고저쩌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숲을 보지 못하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공익적 가치라는 명분 때문에 산을 갖고 있어도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는 산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울러 요즘에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벌목 허가가 나더라도 민원 때문에 벌목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린벨트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동네 뒷산이라서, 마을 앞산이라서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이 잘 보이니까,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니까 담당 공무원이 미리 겁을 먹고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마을 누구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민원 때문에 벌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들은 대부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림이더라도 공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벌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이지만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가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벌목을 싹쓸이 벌목이라고 방송해서 마치 온 산이 벌거숭이가 될 것처럼 떠드는 것은 괜한 걱정이며 그렇게 될 리 만무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던 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산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 산에는 소나무들이 모두 베어버려서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주는 시골에 사는 분도 아니고 산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이었을 것이고, 소나무를 베기 위해서 벌목업자가 산주에게 돈을 줄 테니 벌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을 것이고, 산주는 소나무를 존치시키는 것보다 돈에 더 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소풍의 추억이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산주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산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 다시 되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국가는 산주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정도까지 임업직불금을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살림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로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령 제 소유의 산에 아주 오래된 소나무 숲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처럼 벌목을 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준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소나무 값을 받고 벌목업자에게 팔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나무 숲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간벌을 하고 숲을 존치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임업을 활동하는 경우에도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면 저는 아마도 소나무를 베지 않고 존치시키지 않을까 합니다. 대다수의 숲이 이제는 다시 조림을 해야 하는 숲이지만 잘 가꾸고 보존해야 100년, 200년 그리고 수백 년 된 숲들이 존치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산주들이 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좋은 나무들이 우리 강산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내 목재 생산량의 12%를 국내산 목재가 담당하고 나머지 88%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국토의 65%가 임야인 나라에서의 목재 수급 현황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산에는 목재로서 가치보다는 펄프 용도의 나무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맞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속성수를 식재해서 목재 자금률도 높여주는 것 동시에 산주들의 소득도 높여줘야 할 것입니다.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어느 곳에든 어느 나라에든 나무는 베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에서 잘 길러진 목재를 더 많이 사용할 날이 올 수 있게 대체 수종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반평생을 산에서 나무를 베고 심고 가꾸며 살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좋은 나무들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재로서 가치가 있든 밀원수로 가치가 있든 경관 조성용으로 가치가 있든 이제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림이 필요하고 소나무 일변도의 산에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수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여행 때 일본의 숲을 보고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전에 이런 나무를 왜 이렇게 심었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했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숲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생각이 다시 또 일본을 가보고 싶습니다. 나무와 숲 그리고 조경 부러운 일본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0조 원이 넘는다는데 국민 1인당 420여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인 것입니다. 산림청의 예산은 3조 원가량이라니 씁쓸합니다. 산림은 목재 생산이라 근본적인 기능 외에도 수원 함양, 산림 정수 기능, 토사 유출 방지 기능, 대기 정화, 산림 동물 보호, 산림 휴양 기능 등 공익적 기능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서 탄소 저장 기능이 추가되어 우리 숲의 가치가 더욱 상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산을 잘 가꿔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싹쓸이 벌목, 즉 모두 베기를 하고 나무를 심은 곳에 국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가장 경제적인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고 산주들의 이익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들을 감안해서 가장 최선의 수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싹쓸이 벌목이라고 하는 벌목 현장도 어느 누군가는 먼 훗날의 미래를 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일 겁니다. 엄연히 소유가 있는 산에서 합법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당장은 벌목이 이루어진 곳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자리에 다시 심어진 묘목들이 몇 년 후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줄 것이고 몇십 년 후면 지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무를 베는 것을 탓하고 감시할 것이 아니라 국내 현실에 맞는 나무들이 조림되고 있는지, 조림 후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림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설령 사유림에 심어지는 나무일지언정 그 나무와 숲에서 주는 혜택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